예, 안녕하세요. 손병목입니다. 답변이 많이 늦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개인적으로 너무 바쁜 일이 많아서 답변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체가 되던데요. 죄송합니다. 6살 아이인데 지금 이미지 계산법을 하고 있나봐요. B 단계 들어갔네요. 빠르네요. 근데 이제 B가 좀 A에 비해서 계산 속도가 느리다고 했는데 느린 거는 너무 당연할 것 같고요. 그리고 틀리지만 않으면 괜찮다는 말 100분 공감하고요. 당연히 그렇죠. 지금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 차라리 재지 않는 게 훨씬 나아요. 아이가 화를 참지 못하고 막 우네요 라고 적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달성하지 못해서 많이 속이 상한가 봐요. 그죠? 애가 왜 울죠 근데? 이거 고민해 보셨습니까? 왜 울까요? 애가 성격이 참 이상해서? 그건 아닐 겁니다.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이는 굉장히 속이 상한가 봐요. 그런데 왜 100초 안에, 왜 이렇게 40초에서 60초 안에 1분 안에 풀지 못해서 속이 많이 상할까요? 그게 그렇게 울만한 걸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 그걸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아마 평상시 어머니의 칭찬, 야단 습관과 굉장히 연관이 있을 거예요. 그걸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또 하나, 문제를 푸는데 45 빼기 41을 하는데 0, 4라고 가끔 쓴다고 했는데 0은 안 써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왜 안 써도 될까요? 그거 아이한테 설명해 주셨어요? 앞에 있는 0은 왜 필요 없을까요? 0, 4라고 쓰면 틀린 걸까요? 틀리진 않죠. 틀리진 않습니다. 틀리지 않은데 왜 그렇게 쓰지 않냐는 거죠. 이거 아이랑 같이 아이가 납득할 만큼 어머니께서 아이한테 지도를 해 주셨어야 돼요. 그냥 숫자 중에서 뒤에 있는 0은 써도 되는데 앞에 있는 0은 쓰지 않아도 된다 라는 말을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헷갈릴걸요 아마. 똑같은 0인데 뒤에 오는 것과 앞에 오는 것 차이, 어머니가 보기에는 너무 당연한 것을 아이는 당연하다고 느끼지 않겠죠. 지금 이 아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자릿수를 이렇게 쓴다는 것은 사실은 수에 대해서 아직까지 개념이 덜 잡혔거나 아니면은 어떤 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썼을 수도 있습니다. 10의 자리는 0, 그리고 1의 자리는 4 이렇게 썼을 수가 있어요. 물론 추측컨대 아마 전자일 겁니다. 아직 수에 대한 개념이 서지 않았던 거 봐요. 그냥 숫자 4에서 4를 빼서 0, 5에서 1을 빼서 4라고 썼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한 거죠. 얘는 지금 45에서 41을 뺀다는 것을 머릿속에서 잊어버리고 45개에서 41을 뺀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4, 5에서 4, 1을 뺀 걸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이한테는 수체험이 조금 더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빼서 이게 0, 이게 1 됐으니까 0, 4. 0, 4가 뭐지? 결국 몇 개 남은 거야? 4개. 4개는 어떻게 쓰지? 4. 이걸 아이가 계속해서 엄마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아이가 결과적으로 0, 4가 아니라 4개구나 라는 것. 45개에서 41을 빼서 4개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4, 5에서 4, 1을 빼서 0, 4가 아니라 45에서 41을 빼서 0, 4가 아니라 45개에서 44개를 빼니까 4개밖에 안 남았네. 이 4개를 0, 4개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걸 아이가 느끼도록 해주셔야 돼요. 실제 숫자를 보고 계산할 때 머릿속에 뭔가 양적인 개념이 잡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아직까지 오락가락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틀렸다 맞았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럼 너는 45개에서 그러니까 아이 보는 앞에서 계란판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면 몇 개 남았어? 4개? 그렇지, 4개. 그럼 숫자로 쓰면 4. 넌 0, 4라고 썼네? 왜 0, 4라고 썼을까? 이렇게 아이한테 의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가 자연스럽게 0, 4라는 숫자를 4라는 숫자로 바꿔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0, 4는 그냥 4로 쓰는 거야 라고 말해서 아이가 바뀌는 게 아니고요. 아이가 그걸 충분히 느끼도록 해주십시오. 지금 숫자 계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양에 대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45개에서 41을 뺀다는 그 사실을 머릿속에 담아두고 계산할 수 있도록 아이한테 조금 더 어떤 구체물을 가지고 좀 더 연습을 시켜주시길 바래요. 두 자릿수 나오니까 어렵죠.
6살짜리가 그러니까요. 어려울 겁니다. 아마 두 자릿수. 자기가 자꾸 틀리니까 돌머리라고 스스로 얘기한다고 했는데 이 아이는 왜 스스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아까 그 질문이랑 비슷한 겁니다. 왜 스스로 돌머리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렇게 폭발해서 울어버릴까요? 감정 조절이 안 되죠. 이 정도 갖고 울 거 아닌데요. 그죠? 근데 왜 이 정도 갖고 울까요? 이 아이는 왜 완벽해야 되고 시간 내에 다 풀어야 될까요? 대부분의 아이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엄마들이 칭찬을 합니다. 잘할 때. 정말 잘했다. 야, 너 정말 똑똑하다. 라는 칭찬을 많이 해요. 특히 잘했다, 똑똑하다는 칭찬은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잖아요, 보통.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는, 이렇게 빨리 끝내는 것이 잘하고, 이렇게 빨리 끝내야 똑똑한 건데, 이렇게 늦게 끝내니까 난 똑똑하지 않고 돌머리인가 보다, 라고 하지요. 칭찬이 그렇게 갔을 때는 이 아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주어진 시간이 60초인데 40초에 끝냈어요. 야, 정말 잘한다. 라고 하면은 이 아이가 60초에 끝낼 것을 1분이 넘었어요. 100초가 넘었습니다. 그러면은 난 정말 못하는구나 라고 했겠죠. 당연히 잘한다고 직선했으니까 그 시간이 지나면 못하는 거죠. 아이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교육을 이렇게 쭉 받아보시면은 부모 교육 과정에서 아이한테 제대로 칭찬하는 방법 많이 가르칩니다. 칭찬이 핵심이 아닙니다. 칭찬하지 말라고 해요. 굳이 칭찬할 이유가 없습니다. 잘했다 못했다고 칭찬하는 것은 사실은 칭찬을 가장한 평가죠. 넌 이 정도면 잘했어. 이 정도면 못했어. 그게 아이들 머릿속에 있다가 보니까 늘 잘 보이고 싶고 똑똑해 보이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제 강연 중에 다 포함된 내용이니까 나중에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강연이 올라오거든. 동영상 강의, 바깥에서 했던 강의 이제 종료가 됐으니까 그 강의 찍어놓은 동영상 강의 올라오거든. 그때 꼭 참조해 주십시오. 지금 6살이면요. 가장 특권을 가진, 가장 여유롭게 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시기인데 이 아이는 왜 60초가 넘어가면 스스로 불안해하냐. 이걸 치유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자기 감정 조절 못하고 자기 스스로 답답해하는 이런 아이들 초등학교 올라가서 고학년 올라가면서 점점 공부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어요. 문제를 풀다 보면요. 1분이 걸리는 게 있고 10분이 걸리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빨리 푸는데 익숙하고 빨리 풀었을 때 엄마한테 지나치게 칭찬받은 아이들은요. 지긋하게 생각하는 것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빨리 푼 것 그런 걸 가지고 잘했다 똑똑하다라고 칭찬하지 마십시오. 그냥 기분 좋겠다 또는 다 풀었니? 다 맞았네? 이런 얘기. 실수 안 했구나. 이런 얘기. 이런 얘기들로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스스로 기뻐할 테니까요. 아이한테 잘했다 못했다 이런 식의 평가를 하지 않아주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애가 그 시간 내에 끝냈을 때 잘했다고 그렇게 칭찬을 하고 난 다음에 아이가 늦게 끝내가지고 스스로 우울해하는데 너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그 정도면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미 모순입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몸으로 엄마의 칭찬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어머니 언어 습관을 바꾸더라도 당분간은 이것이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러더라도 어머니는 끊임없이 네가 시간 내에 풀지 못해서 너무너무 속상하구나. 그런데 네가 속상해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엄마는 네가 그렇게 시간 내에 풀지 않더라도 그렇게 울거나 스스로 돌머리라고 하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해. 왜냐하면은 그러면 엄마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내가 낳은 딸인데 내가 가장 사랑스러운 딸인데 우리 딸 돌머리가 아니라고 엄마는 생각하거든.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노력을 해보자고. 그리고 시간은 있지. 시간은 많이 하고 그리고 반복하고 노력하면은 누구나 당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 이렇게 시간을 계속 재면서 이렇게 마음 아파할지 아니면은 그냥 차라리 시간을 재지 말지 이것부터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시간을 재서 시간보다 훨씬 초과하더라도 네가 이렇게 마음 아파하지 않고 울지 않고 그럴 자신 있으면 우리 시간을 재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 굳이 시간을 잴 필요가 없잖아. 왜냐하면은 시간 재고 나니까 공부하는 게 너무 즐겁지가 않잖아. 엄마는 네가 공부할 때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는 걸 보면은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 이런 얘기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아이가 어머니 얘기를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야, 그 정도 늦은 걸 갖고 뭘 그래? 괜찮아. 이런 얘기 해봐야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식의 어머니의 어떤 충고나 조언 해봐야 아이는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조급해할 겁니다. 학교 올라가서 시험을 보더라도 다 맞을 수 있었는데 한두 문제 틀렸다고 그렇게 아쉬워하면서 혼자 짜증을 내고 우는 그런 아이들 많습니다. 아마 그런 아이로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아이한테 똑똑하다 잘했다 대신에 이렇게 아이 마음만 충분히 읽어주고 속상하겠다, 기분 좋겠다, 야 정말 많이 노력했구나, 이런 식의 어떤 칭찬, 감정 읽어주기, 그걸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요, 나중에 이제 제공되는 동영상 강의를 통해 가지고 어머니께서 확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겨울방학이 끝나기 전에 동영상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요, 그때 꼭 한번 참고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